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은입니다. 모랄제향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재미있는 향수 이야기. 오늘은 향수의 부향률에 따른 용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부향률에 따른 용어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물론 인터넷에 EDP만 검색해도 향수 용어 정리라고 해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저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우리 편집자님이 갑자기 EDC가 뭐냐는 거예요. EDT나 EDP는 많이 들어봤는데 EDC는 처음 들어봤대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살짝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EDC, EDT, EDP, 퍼퓸은 모두 알코올의 향료가 얼마나 들어갔냐에 따른 구분이에요. EDC는 오드 코롱, EDT는 오드 뚜알렛, EDP는 오드 퍼퓸, 퍼퓸은 엑스트레 퍼퓸 혹은 퍼퓸드 엑스트레라고 불리죠. 향료가 가장 적게 들어간 것은 EDC고 가장 높은 수준의 부향률을 가진 것은 퍼퓸입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많이 아시죠? 다른 유튜브나 블로그 보시면 자세한 부향률이 몇 %인지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론상으로는 향료 몇 %의 농도가 EDT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비율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 고급화시키기 위해 이름을 다르게 표기하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조말론. 조말론 향수를 보면 코롱과 코롱 인텐스로 종류가 나뉘어요. 저는 처음에 조말론 향수 이름에 코롱이라고 붙어있길래 진짜 코롱 정도의 부향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왜지? 뭘까? 궁금해서 매장에 계신 직원분에게 여쭤봤어요. 얘네들은 부향률이 진짜로 코롱 수준인 거냐고. 그러니까 직원분이 코롱은 아니고 거의 오드 퍼퓸 수준의 부향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름을 코롱이라고 했을까? 더 아리송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향료회사에서 근무하셨던 관계자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향수들의 부향률은 평균적으로 14에서 16% 정도가 가장 많다고 해요. 오드 뚜알렛과 오드 퍼퓸의 중간 어디쯤인 거죠. 농도가 높으면 더 오래 지속되고 좋은 거 아닌가?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평균적인 부향률은 채취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식습관이나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채취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옛날부터 향수를 많이 사용하는 유럽이나 다른 서양 국가들만큼 향이 강할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거죠. 필요성과 선호도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부향률이 낮으면 지속력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뿌려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향률이 높으면 향료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단 가격이 훨씬 비싸지죠. 그리고 지속력은 단순히 부향률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향료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거든요. 시트러스만 많다고 오래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트러스를 오래 지속시켜줄 나무도 필요하고 머스크도 필요한 것처럼요. 그러니 단순히 부향률이 높다는 것이 향수의 선택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오늘의 모랄제향!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재미있는 향수 이야기, 향수의 부향률 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은이었습니다.